자, 여러분들이 261페이지를 보시면은 261페이지는 음력으로 1991년 11월 12일 진시생이에요. 1991년 11월 12일 진시생. 그러면 우선 사주 팔자를 우선 포국을 해 놓으세요. (1991년 11월 12일) 진시다. 예, 여기다 보면은 신미에다가 신미에 예, 경자,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임진.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11월 12일이 동지가 지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음둔국이란 말이에요. 음둔국 이렇게 적어놓고 11월 12일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11월 12일 날 여러분들 만세력에서 이 153패를 보셔가지고 11월 12일 날에다가 신유일에다 동그라미를 살짝 그렇게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동지가 11월 17일 날 음력에 11월 17일 날 돌아왔죠. 그런데 동지가 양력으로는 12월 22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17일 날 동지가 들어왔어요.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갑자라는 것은 상원부두일이죠. 갑자, 갑오, 기묘, 기유. 갑자, 갑오, 기묘, 기유하고 절기가 맞닥뜨리면은 정숙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신적기 절기 삼원포 보치기가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지금 상원부두일이 이틀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왔을 적에는 최대 10일까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초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초월할 초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월할 초자 써가지고 절기가 늦게 들어왔지만은 상원부두일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상원부두일서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로 그렇게 간주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월 12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11월 12일생은 신유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설절 앞에 보면은 10월 30날 기유가 들어와 있죠. 갑자, 갑오, 기묘, 기유 해가지고 상원부두일이 10월 30일 날 기유에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10월 30일 기유, 그 다음에 11월 경술, 신해, 임자, 개축까지가 대설절 상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까지가 대설절 중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가 대설절 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일은 대설절 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기 삼원표를 보세요. 대설절 하원은 몇 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음둔국에 대설절에 그 다음에
상중하 하원에 몇 국이 들어와 있죠? 하원 1국이에요? 예. 1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시간은 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간은 임. 임진이가 그랬죠? 요거. 예, 요거. 시간. 그다음에 시부도는 임진시니까 여기 손을 짚어 보세요. 여기 진이죠. 임을 붙이고 역행으로 신경 기무 정병 을갑 갑신순중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숙달화 시키면은 순중 짚는 게 빠르고 그다음에 기문에서 부도 붙이는 게 빨라져요. 다시 설명드리면 임진시가 무슨 순중이냐? 자축 인묘 진 여기가 진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임을 붙이고 하나 전 단계 신, 하나 전 단계 경, 하나 전 단계 기, 하나 전 단계 무, 하나 전은 정, 하나 전은 병, 하나 전은 을, 하나 전은 갑. 그러면 지지에 어디 붙어 있다? 신에 붙어 있죠. 갑신순중이구나. 예. 갑신을료 병술정에 무자기초 경의신묘 임진계사. 갑신순중은 부두가 경부두죠. 그래서 갑신순중이다. 왜 순중까지 적어놓냐면 우리가 시가 8문 공부할 적에 요 순중을 적어놓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요거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가 이 기문갑 책을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혼자 독학으로 할 수 있게끔 아주 연구를 제가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아마 공부하기가 수월할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평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가 8문을 붙이는데, 자, 이렇게 구궁 정의도를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원 1국이에요. 음둔국. 1국이니까 1국은 구궁정의도 상에서 1번 감궁을 의미해요. 여기다가 일단은 갑자 무를 붙이세요. 무토를 여기다 딱 붙이세요. 무기경신 임계가 6의가 되고 정명을이 3기거든요. 갑자 무를 붙이고 음둔국이니까 역행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11번이니까 10번은 없고 10번에 이렇게 은복이 돼 있죠. 9번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기, 그 다음에 경, 신, 임, 계, 정, 병, 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집안주기 3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반유기 3기는 이제 외워두세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간이 있는 곳에다가 시부두를 끌어다 붙여라. 그러면 집안유기 3기에서 시간이 임수가 있죠. 임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건궁에 있죠. 부두를 끌어다 붙여라 했으니까 경금을 우선 여기다 붙여보세요. 경금을 붙이면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끌어왔어요? 바로 여기서 끌어온 거죠. 두 개 앞에서 끌어온 거죠. 그러면 좌로 돌려가면 위로 돌려가면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금을 끌어왔으니까 여기다가는 뭐예요? 무토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뭐예요? 임수를 끌어오고 여기는 신금을 끌어오고 여기다가는 을목을 끌어오고 여기다가는 기토를 끌어오고 여기다가는 정화를 끌어오고
여기다가는 병화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경금을 끌어오면 천반유기삼계가 다 포고 이렇게 끝나죠. 중궁이 하나 긴 건 어떻게 하나요? 아, 중국은 쓰질 않아요. 중국에다 저 천반을 안 붙여. 중국에다가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죠.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 일지에 해당되는 궁에다가 새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연국기문에서는 지금 일지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지가 유잖아요. 그러면 유궁에다가 여기다 새를 붙이냐?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간궁을 또 표시를 해둬야 돼요. 사간궁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에 연간이에요, 연간. 요게 월간, 요게 일간, 요게 시간. 자, 그래서 사주 팔자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에 해당되는 거를 천반유기삼계에 붙이는 게 아니고 지반유기삼계에 해당되는 오행에다가 붙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연간은 신금이죠. 그럼 집안에서 신금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연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월간은 경금이죠. 경금은 집안유기삼계에서 경금이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다가 월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신금이니까 신금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간하고 일간이 같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임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간. 그래서 일간궁이 홍국기문의 이 일지 지반수 해당되는 궁에 우리가 세자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간궁 붙이는 거, 사간 붙이는 거는 사주 팔자에 천간에 해당되는 오행을 지반유기삼계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사간궁 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팔문신장 붙이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시가 팔문신장은 우리 홍국가문에서의 그 팔문신장 붙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정의문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시가 팔문신장 정의문은 시가 팔문신장 정의토. 자, 여기가 생문이에요. 생문. 그래서 이거는 토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문. 요거는 목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두문. 여기는 목의 음의 성질. 여기는 햇볕 경자 써가지고 경문. 요거는 화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문. 사문은 토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 논래 경자. 요거는 금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생상두경 사경. 여기가 계문. 계문은 금의 여기가 음의 성질. 금의 음의 성질이고 금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휴문. 휴문은
수의 양의 성질.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생상두경 사경 계휴 중에서 삼길문은 계휴생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기문에서 삼길문은 계휴생이고, 우리나라에는 햇볕 경자를 넣어가지고 사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게 길하고, 그 다음에 휴 계휴생 요게 전부 다 길한데, 우리 동국기문에서는 이제 경문까지 이제 사길문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이 생문은 토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팔문을 붙일 적에 만약에 생문이 목궁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이 목의 성질이니까 목극토 해가지고 생문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궁에서 문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죠. 문이 궁을 극하고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궁이 문을 극하고 들어가든지. 자, 그거는 이제 어디 게 있냐면요. 자, 509페이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팔문이 구궁을 극하면은 박이라 하는데, 팔문이 구궁을 극하는 거니까 문박이라고 하고요. 구궁이 팔문을 극하면은 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궁에서 팔문을 극하면은 궁박이 되는 거고, 팔문이 궁을 극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가 생문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다, 감경에 들어갔다, 생군은 토가 되죠. 생문이 궁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건 문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문이 목궁에 들어갔다 하면 궁에서 극을 받죠. 그건 궁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문이 떴다고 해서 전부 다 길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생문에 힘이 남아있느냐, 생문이 극을 만해가지고 쇠약해졌느냐 하는 판단을 우리가 반드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걸 물어봤을 적에는 생문이 떴으니까 무조건 합격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문이 떴대 만약에 이 토궁에 있어가지고 힘을 받고 있느냐, 목궁에 들어가가지고 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금궁에 들어가가지고 설기가 되느냐, 설기되면 생문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붙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꼭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시가 팔문 붙이는 거는요. 자, 요거 이제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곳에 정의문을 우리가 요거를 일명 직사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문을 알아놓고,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곳에 정의문을 일단 알아놓고, 이곳에서부터 순수를 세어나가되 양둔국은 구궁정의도상으로 순행하여 세어나가고, 그 다음에 음둔국은 구궁정의도상에서 역행으로 세어나가되, 시간지가 떨어지는 곳에 위에 정해놓은
정의문, 즉 직사문을 끌어오고 정의문을 끌어오고 나머지 8문 신장은 음양든 불문하고 순행 이거 해 와서 부법해 나간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시가 8문 붙이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요. 예전부터 가르쳐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이걸 보면은 집안유기 3개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것. 시부도가 어디에 있어요? 시부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정의문이 뭐예요? 정의문, 생문이죠. 그렇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가 8문 붙이는 방법은 집안유기 3개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것에 정의문, 그걸 직사문이라고 해요. 정의문을 일단 알아놓고 이곳에서부터 순수를 세워나가되 양도는 구궁정의도상으로 순행으로 세워나가고 음도는 구궁정의도상으로 역행으로 세워나가서 시 간지가 떨어지는 곳에 위에다가 정해놓은 직사문을 끌어오고 나머지 8문 신장은 음양도는 물론 하고 순차적으로 이거에 와서 부법을 해나간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맨날 시갑 한번 볼 때마다 책 뒤져갖고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쓰면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것. 시부도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여기 경금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8문 신장 정의는 뭐예요? 생문이죠. 아, 생문이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라는 건 뭐냐면은 갑신순 중에 갑신이 순수예요. 쉽게 보면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초, 경인, 신병, 임진, 계사 10개가 들어오죠. 그 중에 우두머리가 갑신이라는 얘기죠. 음둔이니까 역행으로 세워나가서 임진까지 세워나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갑신, 그렇죠? 음둔이니까 역행으로, 여기가 을류, 여기가 병술, 여기가 정해, 그 다음에 무자,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여기가 신묘, 여기가 임진 해가지고 여기 떨어지죠. 집안유기 3개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곳에 정의문, 직사문이라는 책도 있어요. 중국은 직사문을 많이 표현을 해요. 중국 책은. 정의문을 일단 알아놓고 여기서부터 순수를 세워나가는데 양둔국은 구궁정의도상으로 순행으로 세워나가고 음둔국은 역행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순수라는 것은 갑신, 순중이니까 갑신의 순수, 머리 숫자예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갑신, 음둔국이가 역행이죠. 7번궁으로 가죠. 9번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이 저기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아까 정해놓은 생문을 끌어와라. 이렇게 생문을 여기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 생문이 일리 왔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여기가 상문, 여기가 두문, 여기가 경문, 여기가 사문, 여기가 놀래경자 경문, 그 다음에 여기가 계문, 여기가 휴문. 이렇게 하면 시가 8문포국이 다 끝나는 거예요.